권장량이 있긴 하지만 야채를 좀 더 많이 드신다고 해서 혈당이 더 오르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드시기에도 그냥 적절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보라매 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문민경입니다. 오늘은 당뇨인의 밀키트 선택법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의 전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북 삼성병원 영양팀 최진선 영양사입니다. 네, 최근 맞벌이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외식이나 간편식 제품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조사에서도 보면 간편식의 구입이 증가했던 소비자가 42% 증가했고요. 특히 밀키트의 구입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혹시 선생님들도 경험이 있으실까요? 저도 코로나 기간 동안 외식할 기회가 줄어들고 집에서 매번 하는 메뉴가 아닌 색다른 메뉴로 외식하는 기분을 내고 싶어서 밀키트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겼습니다. 그럼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이런 밀키트를 이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네,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이런 밀키트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혈당 조절을 위해서 혈당 조절에 문제가 되지 않는 종류를 잘 선택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밀키트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당뇨병 식사요법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골고루 드시는 그런 균형식인데요.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선택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할 수 있는 어육류 반찬들이 들어있는지,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채소류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제품을 포장한 포장 겉면에 내용 구성과 다양한 조리법들이 같이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메뉴들을 추천하실 수 있습니까? 우선 반찬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메뉴들 중에서는 밀푀유나베나 샤브샤브 아니면 된장찌개 같은 것들이 단백질과 채소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스테이크 같은 것들도 어육류 반찬으로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는 메뉴입니다. 소개해주신 반찬 제품 이외에 일품으로 된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는 이제 볶음밥이나 파스타 종류 아니면 국수처럼 다른 것들은 준비하지 않고 이 밀키트 하나만으로도 끼니를 모두 해결할 수 있게끔 잘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식으로 먹게 되는 밥의 양이나 국수의 양을 조금 잘 확인을 해서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내용 구성 안에 어육류 식품이나 채소류 식품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또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제로 밀키트를 가지고 식재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양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밀푀유 나베인데요. 포장 하나에 2인분, 이제 두 분이서 드실 수 있는 양의 재료들이 들어있습니다. 밀푀유 나베 같은 경우는 채소가 조금 넉넉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런 배추, 버섯 종류, 그다음에 깻잎과 청경채가 있고요. 숙주나물까지 해서 채소류들이 조금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우선 고기부터 한번 측정을 해볼 건데요. 한 155g 정도쯤이 되고요. 들어있는 보존제 같은 것들을 제외하면 대략 한 120g 정도쯤의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성인 여성, 남성의 경우 1회 육류 섭취량을 60에서 80g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분이시라고 하면은 두 분이서 드시기에 거의 적당한 양이 되실 수도 있지만 남성분들과 같이 드시거나 조금 더 추가하기를 원하신다면 20에서 한 60g 정도의 육류를 추가로 더 구입하셔서 같이 이용을 해주시면 더 적당한 양으로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 같은 경우는 우선은 숙주 대략 한 100g이 조금 넘게 들어가 있고요. 깻잎과 청경채도 한 50g 좀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소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그 생으로 드실 경우에 일반 잎채소들은 한 70g 정도를 한 단위로 보고 보통 한 끼니에 두 단위, 부족해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 더 포만감을 원하신다면 채소를 더 넣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수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60g이기 때문에 한 140g 전후가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생면 같은 경우에는 70g 정도를 밥 3분의 1공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만큼을 드시게 되면 밥 3분의 2공기를 드시게 되는 거랑 같습니다.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한 솥에 끓여서 드시다 보면 밥은 밥대로 다 드시고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면 종류 한번 좀 맛보자 하시면서 더 드시다 보면 그 자리에서 벌써 밥 3분의 1공기에서 3분의 2공기를 더 추가로 드시게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혈당을 조절하는 부분에 있어서 탄수화물의 양을 좀 적정하게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권장량이 있긴 하지만 야채를 좀 더 많이 드신다고 해서 혈당이 더 오르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드시기에도 그냥 적절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채소는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국수의 양을 예를 들면 일반적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밥 3분의 2공기 정도가 한 끼니 양으로 조금 권장이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밥을 안 드시고 이 면을 혼자서 다 드셔도 괜찮습니다. 고기 양으로는 조금 많은 부분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더 조절해 주신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좀 넉넉하게 그냥 1인분을 조금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밀가루 음식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 메뉴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제 바지락 칼국수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그 밀푀유 나베에서도 면이 조금 이제 같이 언급이 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면을 위주로 드시는 경우에는 얼만큼을 드시게 되는 건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락을 측정을 해보았더니 대략 한 12g 정도로 되기 때문에 이 양만 가지고 드시기에는 굉장히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지락을 집에 있다면 같이 넣어서 이용을 해보신다던가 반찬을 한 가지만 더 곁들여서 드시면 어육류 반찬 섭취량이 조금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면의 양을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은 한 250g 정도쯤이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면은 70g 정도가 밥 3분의 1공기와 같기 때문에 이 면 하나를 다 드시게 되면 밥 한 공기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식사량이 3분의 1에서 4분의 3공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조금은 적게 드실 수 있게끔 양을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채소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집에 있는 자투리 채소 같은 것들 있죠. 양파, 뭐 호박, 당근 같은 거 더 넣어서 듬뿍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나물 반찬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드시면 이 바지락 칼국수 밀키트로 이용을 해서도 충분하게 한 끼니 식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밀키트는 좀 편리하자고 먹는 저희가 음식인데 이렇게 추가로 재료를 준비해서 넣어야 한다면 좀 번거로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건강한 식사를 위해서 네. 해주시면 좋겠죠. 재료도 중요하지만 소스 양념도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밀키트에 포함된 소스와 양념 그대로 다 써도 될까요? 밀키트 제품은 대중적인 요리를 상품화하다 보니 짠맛에 좀 친숙한 소비자들을 위해서 나트륨 함량이 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 식약처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보면 2018년 한국소비자원이 이제 소스류 32개 제품의 나트륨과 당류 함량을 조사를 해보았을 때 제품군별로 1인분 나트륨 함량이 900에서 1370mg 정도까지인 걸로도 나타났고요. 그 당시 출시된 밀키트 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그래서 거의 1일 평균 섭취량의 50에서 150%까지 포함된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밀키트에 같이 제공되는 소스류들을 이용을 할 때에는 전량을 처음부터 다 이용을 해서 요리하시기보다는 수량만 이용하신 후에 맛을 보면서 조금씩 추가해 조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밀키트도 우리가 잘 선택해서 부족한 식재료는 좀 추가하고 소스나 나트륨 함량은 좀 줄이시면 밀키트로도 우리가 충분히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 한 끼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조절을 해서 맛있는 식사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대부분 식재료들이 생채소, 생물 형태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보관 방법에 맞추어 유통기한 내에서 조리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당뇨인의 밀키트 선택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당뇨 가지신 분들의 식사요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